자, 지금부터 교과서 67쪽부터 71쪽에 있는 문화유산 소개자료 만들기 방법을 온라인으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지게 될 것이고, 우리 친구들이 오늘 들은 수업을 바탕으로 과제를 만들어서 등교 계약할 때 가지고 오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순서로 공부하게 될지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교과서에서 소개하는 문화유산을 소개하는 방법 세 가지를 안내합니다. 문화유산을 소개하는 방법 세 가지는 크게 문화유산 안내도, 문화유산 포스터, 문화유산 소개 책자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선택할지 선생님이 간단하게 안내한 후 어떤 내용으로 채울지 선생님이 소개하면 우리 친구들은 소개 자료에 꼭 그 내용을 넣어서 소개하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문화유산 소개 방법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문화유산 안내도입니다. 안내도에서 지도라는 말인데 안내도라는 말이 설명하듯이 어떤 종이 위에 문화유산의 위치와 분포도 나타내고 어느 지역에 얼마나 많은지 설명하면서 동시에 문화유산의 이름과 특징도 알려주는 지도로 우리는 문화유산을 소개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문화유산 안내 포스터를 만들 수 있는데 포스터라는 것은 크게 그림이나 사진을 통해 모습을 나타내면서 그 옆에 알아보기 쉽게 간략한 설명 혹은 특징을 곁들인 것인데 우리는 문화유산을 안내하다 보니 문화유산의 모습과 특징을 글과 그림으로 동시에 나타내는 것을 문화유산 포스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문화유산 소개 책자가 있습니다. 문화유산 소개 책자는 간단하게 종이를 접고 조금 오려서 책의 형태로 만드는 것인데 이 책 안에는 8쪽의 내용이 있어서 그 내용 안에 사진, 역사, 그리고 문화유산의 특징을 담은 책 모양의 자료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각각 소개 자료에 어떤 특징과 내용이 들어가는지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유산 안내도는 다음 5가지 과정으로 선생님이 소개를 할 텐데요. 교과서 67쪽부터 69쪽에는 아주 자세하게 순서가 설명되어 있고 선생님은 꼭 필요한 내용만 요약해서 5가지 단계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주제를 정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문화유산 중에서 무엇을 안내할지 정하고 그 문화유산의 사진, 위치, 내용 등을 간단하게 먼저 정하는 거예요. 지도를 찾고 그 위치를 나타내려면 무엇인지를 먼저 정해야 하니까 문화유산부터 정해야겠죠? 무엇을 안내할지 정했다면 두 번째로는 그 문화유산을 포스터나 안내도처럼 직접 나타내기 전에 자료부터 정리를 합니다. 문화유산이 무형문화재인지 유형문화재인지도 생각을 해보고 자료를 설명하는 것들이 역사만 넣을지, 쓰임새를 넣을지, 둘 다 넣을지 간단하게 정리부터 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안내도, 지도이기 때문에 백지도를 준비하고 그 문화유산이 실제로 어디에 위치하는지 표시합니다. 만약에 우리 동네에 있는 도산공원이 문화유산이라면 서울의 백지도를 준비하고 그 안에서도
강남구에다가 색칠을 해서 표시한다면 문화유산 위치를 표시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는 그 문화유산에 대해서 사진과 글을 준비해서 안내도에 붙입니다. 이 문화유산의 이름은 무엇인지, 어느 시기에 만들어졌던 것인지, 이 문화유산은 어떤 특징인지 알아보는 것인데,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경복궁이나 서대문 형무소에 대해서 안내했었어요. 사진도 있고 역사도 있고 간단하게 설명을 했었는데,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안내하는 글을, 사진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지도가 준비된 종이 위에 직접 자료들을 다 붙이고 그 안내도의 제목을 짓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진으로 살펴보면 백지도는 이렇게 하얀색 종이 위에 색칠하여서 그 위치를 나타내는 것이고, 사진과 글쓰기가 내가 준비한 색종이 혹은 일반 종이 위에 사진과 간단한 설명을 붙인 것이라면, 이렇게 전체적인 위치와 옆에 색깔 혹은 글씨로 강조한 것들을 연결해서 붙이는 게 마지막 단계가 되겠죠. 지도와 함께 연결해서 안내하는 것을 문화유산 안내도라고 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문화유산 포스터입니다. 지금 사진으로 나와 있는 것이 문화유산 포스터인데, 울산 지역의 4학년 친구들이 2년 전에 직접 만든 문화유산 포스터가 됩니다. 내용은 위에 있는 것처럼 문화유산의 이름부터 먼저 전달합니다. 그리고 이름을 전달했다면 그 문화유산이 얼마나 우수한지, 얼마나 특별한지,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소개를 하는 거예요. 이때 예를 들어서 경복궁은 예뻐요, 혹은 이순신 장군 동상은 커요, 이런 설명이 아니라 경복궁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궁이고 역사가 깊기 때문에 소중하고, 이순신 장군 동상은 이순신 장군이 가지는 역사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소중하다라고 소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세 번째로는 그 문화유산을 어디서 볼 수 있고 만약에 방문한다면 언제 가야 하는지 소개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서대문 형무소에 대한 설명을 들었을 때 선생님이 언제 방문할 수 있고 어느 요일은 쉬고 언제부터 몇 시까지 갈 수 있어요 하고 안내했었죠. 그것을 참고해보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라는 것이 시간, 그리고 주소가 장소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그 문화유산의 모습을 나타내는데요. 사진이나 그림, 어느 형태여도 상관이 없습니다. 다른 친구들이 했다는 저 문화유산 포스터를 크게 보면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겠죠. 왼쪽에 보이는 것처럼 사진이나 그림으로 나타내고, 오른쪽에 말풍선도 좋고, 혹은 그냥 그림으로 혹은 색으로 강조하여서 설명을 작게 붙여도 좋습니다. 마지막 방법은 소개 책자입니다. 교과서 70쪽에 나와 있는데요.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소책자를 적는 것입니다. A4 용지와 과유를 통해서 소책자를 적을 수 있는데, 이 내용은 선생님이 교과서 70쪽에 있는 것으로 대신할게요. A4 용지와 가위를 안전하게 사용해서 우리 친구들이 두 번, 세 번을 접고 한 번 자르는 것을 통해 소책자를 만들 수 있습니다. 교과서 70쪽 참고하도록 하고요. 그 안에 내용은 일단 사진과 그림이 들어갑니다. 어떤 문화유산은 큰 모습도 있고 작은, 전체적이지 않은 특별한 모습도 있기 때문에 전체와 특징적인 모습을 넣고,
그 안에 설명을 넣는 것이 바로 소개책자의 내용입니다. 설명은 앞에서 설명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름, 특징, 쓰임새, 시기 등이 설명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선택해서 만들 것은 바로 문화유산 소책자입니다. 문화유산 소책자는 지금 보이는 그림과 같이 종이를 펼쳐서 안에 간단한 내용을 넣은 책의 모양인데 우리는 앞에서 안내한 것처럼 문화유산을 소개할 수 있는 작은 책을 만들어 보도록 할 거예요. 사진처럼 표지는 내가 어떤 문화유산을 소개할지 먼저 정해서 예를 들면 경복궁 혹은 종묘 혹은 광화문 등등 맨 앞과 맨 뒤에는 문화유산의 이름과 만드니 내 이름이 되겠죠. 우리 초등학교 4학년 몇 반 땡땡땡 이렇게 문화유산의 이름과 나의 이름을 앞뒤에 넣어 표지를 만들고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진이나 그림이 전체적인 모습 하나, 자세한 모습 하나가 나오도록 2가지 이상의 사진이나 그림을 넣고 꼭 넣어야 하는 내용은 어디에 있는지, 문화재의 장소, 그리고 문화재가 어떤 시기에 만들어졌고 어떤 역사를 거쳐 지금 우리가 만날 수 있는지, 그리고 이 문화재만의 특징과 내가 이 문화재를 선택한 이유를 꼭 넣습니다. 사진과 그림을 같이 넣어도 좋고 아니면 사진 따로 내용을 따로 넣어도 좋은데 한번 예시 자료를 보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다른 학교의 친구들이 만든 건데 이 친구들은 4가지 면만 활용을 해서 만들었어요. 지금 이 친구는 조선시대에 만들어진 경회루 3층 석탑 그리고 입상인 어떤 불상을 소개를 했는데 지금 보는 것처럼 사진 아래에 뭐 지정 번호, 어느 시대에 만들어졌는지 같은 걸 써도 좋고 아니면 사진을 왼쪽이나 오른쪽에 두고 양옆으로 있는 장소와 특징을 적어도 좋습니다. 꾸미는 것도 각각 문화재마다 색깔을 달리해서 아주 잘 꾸몄죠. 하나 더 살펴보면 이 친구는 창덕궁, 그 다음에 종묘와 종묘 제례를 안내했는데 필요한 경우에는 이렇게 사진을 여러 가지 붙여도 좋고 일단 이 친구도 너무너무 잘한 것이 어떤 이름을 가진 문화재인지 소개를 하고 사진을 붙여서 안내를 하면서 왜 이게 의미 있는지 글씨로 굉장히 단정하게 잘 적었어요. 우리 친구들은 8면으로 A4 용지를 자를 것이기 때문에 교과서처럼 만들면 크기는 조금 작겠지만 더 다양한 내용을 넣을 수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지금 참고자료처럼 사진, 그 다음에 선생님이 말한 내용 4가지가 반드시 들어가도록 소책자를 만들도록 할 거예요. 이렇게 내용은 모습, 특징, 그 다음에 내가 강조되는 부분을 넣어서 안내를 하는데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혹은 그걸 그림으로 나타냈을 때 어떻게 보이는지 나타내는 거고요. 특징은 그 문화재의 이름, 어느 시기에 만들어졌는지, 어떤 용도로 쓰였었는지 혹은 쓰고 있는지, 그래서 왜 소중한지 반드시 적어야 하고 방금 보았던 자료처럼 색을 달리한다던가 글씨 크기를 크게 한다던가 혹은 중앙이나 한쪽으로 배치를 해서 잘 보이게 한다던가 해서 강조가 잘 되도록 하는 게 좋은 문화유산 소개 자료가 됩니다. 오늘 내용이 많았죠? 크게 2가지로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문화유산 소개하는 방법 배웠는데요. 배운 내용은 문화유산 소개 자료 종류 3가지, 소책자, 포스터, 안내도,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야 되는 내용들을 살펴보았고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해야 되는 과제, 문화유산 소개 자료, 그 중에 소책자 만들고요.
내용은 6가지. 전체적인 모습, 자세한 모습, 역사, 시기, 그리고 내가 선택한 이유, 특징, 지금 위치 등 6가지 이상을 소개하도록 합니다. 이렇게 만든 자료는 우리 등교 계약하는 날 가지고 등교하도록 하겠습니다.